오늘 빠르게 신발 한번 볼까 싶은데 여름 신발 관련 투표를 했죠. 가장 큰 흐름은 뭐다? 아무래도 편한 신발이었어요. 샌들이나 쪼리를 신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내 취향대로 예쁜 거 신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신발 총정리의 여름 버전 해볼 거고요. 샌들류도 짚어볼 거예요. 대표 친구들 아시죠? 그리고 기타 이것저것 한번 보면 좋은 친구들까지도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영상 제작 전에 멋지다고 생각한 제품들을 브랜드 협의하에 영상에 담는 에탄올 핏까지 이번엔 총집편으로 한번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바로 가죠. 대표적인 제품들의 현재 여름 폼 짚어볼게요. 나이키의 V2K는 그냥 막 여름에 신기에는 나쁘지 않죠. 패션을 좋아하는 느낌은 없고 옷 잘 입는 느낌도 없습니다. 덩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갖고 있으면 뭐 신을만 합니다. 매력이 있진 않죠. 조던 1 하이탑 모델들 여름에 신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조던 1은 좀 증명을 해야 하고요. 조던 1의 콜라보 모델들도 요새 잘 나가는 추세는 아니죠. 그 중에서도 볼만한 제품들은 이 제품 혹은 이 제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여타 조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 있게 소화할 만한 건 없고 매니아분들이 사용하셔야죠. 자크미스의 콜라보인 이 문슈즈,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밉상이 아니고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찍먹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의 시선이 중요하신 분들까지 전부 강점이 있어요. 트렌디한 실루엣에 누구에게 얕보이지 않고 잘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고점이 엄청 높진 않아요, 이 제품이. 근데 LD1000SP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만큼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여름에 막 신기에 괜찮다. 데이브레이크도 괜찮은데 얘는 그보다도 폼이 낮죠. 여타 시즌에는 사카이 콜라보 제품들이 지금은 많이 맛이 갔어요. 상하기 일부 직전이 아니라 상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볼만하죠. 여름 특수가 있다. 아스트로그래버는 전만큼 그 알샹 신발의 그 맛이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가긴 했죠. 샥스도 약간 익숙해지는 감이 있어요. 마틴 샥스는 뭐 샥스 Z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내려앉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보적인 지점이 있긴 하고요. 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든지 포스는 뭐 할 말이 없죠. 매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무난한 기본템이고 뭐 슈퍼스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콜라보 모델들도 유사하긴 한데 전만큼 강점이 있진 않죠. 그냥 일반 포스가 더 좋지 않나. 에어맥스 1은 맛없고요. 증명을 많이 해야 해요. 맥스 90도 마찬가지고요. 맥스 95도 마찬가지고요. 맥스 97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좀 더 보여줘야 할 지점이 더 있다. 아디다스의 경우 삼바는 여름에는 신을만 해요. 너무 클로너가 이루어진 거 팩트죠. 그치만 그 경쾌한 느낌, 편안한 느낌, 시원한 느낌 다 잡아주기에 나쁘지가 않고요. 스페지알, 토바코 이런 그 삼바 친구들 다 비슷한 지점에 있죠. 저는 제펜, 이 제품은 신을만하다고 봅니다.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제품 다 여름에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디다스에서 요새 볼만한 협업품 중에는 송포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엄청 예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느낌 살려줄만 하고 더그클럽도 비슷하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슈퍼스타는 맛없죠. 지금 맛있다고 하기 좀 그래요. 이지부스트 350도 마찬가지로 맛이 없는데 여름에는 그냥 이거 신고 동네 마트 다니고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긴 해. 예쁘진 않은데 제가 저번에 이지 700을 350보다는 괜찮다고 평가를 했었죠. 근데 여름에는 350보다도 못해요. 애초에 700 자체가 지금 잘 나가는 신발이 아닌데 시원하지도 않으면 아쉬운 거죠. 뉴발란스의 204 모델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평이 안 좋지만 그래도 아직은 쭉 가고 있어요. 우하향이긴 한데 471은 장원영님의 신발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 여름에 신기에 괜찮아요. 남성분들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당연히 괜찮다. 990은 그냥 기본템이죠. 991도 마찬가지고요. 992도 마찬가지고요. 993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 전부 다 유사하게 여름에 그럭저럭 괜찮다. 절대로 이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는 하방이 존재하는 제품들이에요. 고점에서는 내려왔죠. 이 신발 신으면 옷 좋아하는 느낌이 나느냐, 패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하면 그거는 웬만해서는 X예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하방, 이제는 스테디로 넘어가고 있는 그 지점까지 인정할 만하고요. 1906이나 2002 같은 경우에는 9 시리즈랑은 다르죠. 얘네는 한 차례 하입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거품이 좀 내려갔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때만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갖고 계시면 당연히 사용할 만한 제품인 것도 맞죠. 530 얘는 그냥 편해요. 편하니까 신으셔도 돼요. 패션적으로 그거에서는 약간 애매하죠. 그렇지만 편하다, 싸다, 그러니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574도 마찬가지죠. 574 편하고 근데 지금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 최근에 유행하는 포에코어라거나 뭐 이것저것 내가 증명을 한다면 얘가 고점은 더 높습니다. 74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포지션 자체가 약간 애매해요. 327은 더욱더 애매하죠. 편하긴 한데 그 편하다에만 방점이 찍혀 있어서 전투화로만 추천을 드리고 사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미우 530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얘가 너무 잘 나갔던 지점이 있다 보니까 우하향을 하는 거예요. 갖고 계시면 당연히 신을만 하고요. 아직까지도 얘의 후광에서 살아가는 제품들이 존재하죠. 1906 주니어 와타나베 콜라보 이 친구는 지금이 더 고점이에요.
로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더 돌아왔죠. 이따 말씀드릴 더로우의 그 셔링 로퍼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의 로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름을 생각하면 더욱 괜찮습니다. 아식스는 하이퍼싱크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콜라보 제품의 이미지를 너무 손상시키지도 않는 선에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좋아합니다. 젤카야노 14는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지금 신을 수 있는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건 팩트예요. 이게 지금 패션계에서 핫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편하죠. 젤벤처 6도 편하죠. 편해서 괜찮아요. 조그백은 편한데 싸. 그러면 뭐다? 학생분들부터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패션에 돈을 아끼셔야 하는 분들께 여전히 좋은 친구다. 근데 내가 좀 더 멋있는 느낌을 추구하고 싶다면 이런 블랙토즈 콜라보 모델도 진짜 좋죠. 젤 퀀텀 키네틱 이 모델도 여전히 쓸만한 지점이 있고요. 근데 뭐 전만큼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키네틱 플루언트가 좀 더 괜찮은 것도 여전한데 여름이라 더더욱 괜찮아요. 젤님버스 10.1은 잘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름이라서도 괜찮고요. 제가 정말 좋게 평가하는 카하나 트레이너 V4 청량한 느낌 살려서 여름에 신어주기에 당연히 좋죠. 니콜슨 협업 모델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푸마도 한번 보자면 스피드캣 뭐 그냥 신을만한데 원래 여성복 유행에서 좀 더 강했잖아요. 지금 그 경향이 더 심해요. 남성분들이 신는다면 이 발렌시아가 푸마가 오히려 더 지점이 있긴 한데 얘도 솔직하게 지금 막 와 싶은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오니츠카 타이거는 말을 안 듣는 학생들 이미지가 너무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매력이 있고요. 아오레가시의 가베는 제가 작년에도 칭찬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 매력을 갖고 있는지 참 오묘한 친구입니다. 올러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보다 줄었죠. 러닝코어의 그 무드가 러닝을 진짜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되어버리고 있는 지금이라서 패션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거는 파프 콜라보 모델에서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얘는 더욱 고점이 있죠. 활용을 잘한다면 끝내주는 지점이 있고 컨버스의 1970 척 테일러 할 말이 없는 완전 스테디. 하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완전 스테디. 반바지에 입어주면 쓸만하다. 올스타 척 테일러는 가성비가 좋은 아시죠? 새로 나온 이 친구도 볼만한 지점이 있다. 샤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얘 나쁘지 않게 평가해요. 리컨버스 여름에 하이탑에 반바지 신으시고 싶은 분들은 가치가 있긴 한데 저는 이 가격이면 안 살 것 같아요. 런스타는 제가 맨날 억지로 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신으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신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얘가 지금 꾸미는 데 있어서의 고점이 있냐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런스타 모션은 더 심해요. 전에도 제가 뭐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얘는 최근에 좀 안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반스 올드스쿨은 완전 근본이죠. 빈티지부터 현행까지 볼만한 지점 당연히 있고 어센틱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품들이 주는 그 특유의 캐주얼함, 뻔하지만 특별함을 주는 느낌들은 언제나 있어요. 슬리본도 마찬가지죠. 편하기까지 해서 저는 슬리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름에는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뉴스쿨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혁신적이었지만 이제는 좀 물리는 감이 있죠. 슬슬 그냥 올드스쿨한테 지고 있지 않나. 컴피쿠시원은 꾸몄을 때 예쁘냐? 애매하죠. 근데 너무 편하다. 그 너무 편하다는 게 너무 크죠. 반스에서 나오는 이 보트 슈즈까지도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쁩니다. 미하라는 어거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기본 모델 기본 컬러들은 진짜 아쉬워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신발들은 남들이랑 안 겹치는 특별한 모델들을 가주면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 모델들은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애매해요. 닥터마틴의 1461 확실하게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 뭐다? 팩트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용할 만한데 여름에 신기에 좋은 신발인가 하면 애매하지만 예쁘니까. 립반스의 캔버스 모델은 너무 이미지 소비도 많이 됐고 전만큼 특별한 느낌이 있진 않지만 여름에 신어주기에 얘만한 친구 없죠. 있으면 충분히 신을만 하고요. 고점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치만 저는 립반스의 레더 모델을 좀 더 선호한다 라고 제 취향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가죽이 주는 고점이 더 높아요. 그건 팩트. 지오바스켓 같은 애들도 지금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고요. 반바지에 입어주면 버뮤다 긴 거에 신어주면 느낌 확실히 있거든요. 메가범퍼 모델들도 당연히 괜찮죠. 그치만 저는 지금은 메가범퍼보다는 일반 모델들이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오래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렌시아가에서는 새로 나온 이거 예뻐요. 이거 컬러별로 제가 고평가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냥 생 블랙으로 가면 좀 심심한가 싶으면서도 괜찮고 다른 것도 예쁜 거 있으니까 저 이 컬러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면 오래 신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트리플 S2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이제는 뇌이징이 됐어요. 예쁜 거 같아요. 아니 예뻐요. 근데 문제는 제 슈즈랑 같이 비교를 한다면 저는 제스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얘가 괜찮은 건 맞긴 한데 어디까지나 트리플의 후신인 것도 있고 그리고 무게감도 뭐 여러가지 이유로요. 레이더는 저는 진짜 고평가할 만한 제품이 맞습니다. 이 제품은 최근에 발렌시아가가 평가가 안 좋지만 이 신발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얘는 잘 나왔고 햄튼스는 전만큼의 고점이 있진 않습니다.
좀 익숙해지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매하기도 한데 일상적으로 막 신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얘만한 거 없죠. 그런 면에서는 먼데이가 오히려 아직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 뾰족 구두를 사용하는 그 특정 씬에서 뾰족 구두 대용으로 먼데이를 쓸 때 오 느낌 있지 않나? 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3XL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젠 진짜 우하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비 친화적인 신발인 것도 팩트죠. 중고가가. 그리고 브레이킹이 되는 것도 팩트입니다. 마냥 욕을 할 순 없어요. 이런 것도 있어줘야죠. 뭐 전부 다 제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전부 다 S2로 갈아탈 수도 없잖아요. 근데 10XL은 좀 애매하지 않나. 10XL을 얘기할 거면 전 런웨이 모델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매니아적으로도 이쪽을 고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외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 카고 스니커즈는 지금 유리한 지점이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치만 가격이 싸요. 뉴비분들이 즐기시기에 오히려 남들이 잘 안 신거든요 요새. 뭐 이럴 때 증명하면 또 나쁘지 않죠. 하이렉스는 갈수록 덜 보여요. 어쩔 수 없죠. 매물조차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제품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편한 것도 또 아니죠. 그래서 매니아들의 신발로 굳어져 가고 있고 엑스팬더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대중적일 수가 없는 실루엣이다 보니까 트렌디한 맛으로는 아쉽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명을 잘한다면 의외성은 갖출 수 있죠. 스트라이크 부츠는 뭐 여전하죠. 그치만 여름에 신기엔 진짜 더워요. 저 이 제품 여름엔 진짜 손이 안 가던데 신으시는 지인분들이 계시긴 해요. 인정을 합니다. 예뻐서. 스톰퍼는 유사한데 오히려 더 무겁기까지 하죠. 마찬가지로 여름에 신을 수 있긴 한데 물리적인 이유로 걱정이 좀 되고 그런 점에서는 미드 버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미드 버전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하이탑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여름에 신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샌들류를 한번 보자면 무텐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킨츠의 스웨이드뮬도 괜찮죠. 킨츠의 블런트는 팬층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지 YS 이 친구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철 나기에 추천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텐 클로그도 좀 볼만하죠. 얘는 가격만 생각을 한다면 괜찮은데 막 엄청 편하고 막 엄청 끝내준다 그런 지점까지는 아니고요. 아디다스 클로그는 이거에 막 끈 막 묶고 해가지고 했던 거 유행하시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점으로 링맛 살리면서 쓴다거나 뭐 여전히 유효하죠. 호카호파라는 고점이 있어요. 저점을 찍으면 아저씨 느낌이 난다, 뭐 아빠 신발 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느낌이 묵직한 도끼처럼 쓰일 수 있는 거니까. 호카에서 나온 이 제품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끝내주는 제품이에요. 솔직히 얘는 큰 고려 없이 사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기도 하고요. 비즈빔의 크리스토는 정말 좋은 신발이고 예쁜 신발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어서 좀 힙스터적인 맛으로는 모자라죠. 왜냐면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건데 그게 아니라면야 이거 아주 잘 나온 제품이 맞죠. 크록스는 여름에 수많은 분들의 친구고 친구일만 하죠. 가격부터 디자인, 대중성부터 이것저것 다 잡아가지고 크록스와 앤더슨벨의 콜라보 모델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치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샀다고 한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될 신발이냐? 그건 아니죠. 우퍼스도 보고 가야겠죠. 걸어다니는 침대라느니 많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거를 무시할 생각이 없어요. 걸어다니는 침대가 맞아요. 웬만한 쪼리를 얘가 전부 다 꺾고 시작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후아유 이런 제품들도 뭐 가격만 괜찮으면 난 막 신고 싶다 생각을 한다면 갈만하죠. 왜? 싸니까. 버켄스탁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버켄스탁의 이 모델 같은 경우 진짜 완전 대표적인 신발이잖아요. 하나의 장르를 갈래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일종의 클락스나 컨버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당연히 갈만합니다. 막 신기에도 좋고요. 칭찬? 안 할 이유가 없죠. 좀 더 꾸민 느낌을 생각하신다면 조셉트의 이 모델도 나쁘지 않고요. 다른 느낌을 원하신다면 도프 제이슨의 이 제품도 괜찮아요.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 있는 제품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니더로드도 볼만한데 더욱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옛날에 콜라보했던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주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슈펜에서 그냥 가성비 좋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투버클 볼만하죠. 리커버리 볼만하죠. 근데 고점이 높냐? 절대 아니고요. 꾸밀 때 신을 만하냐? 애매하죠. 근데 생활은 당연히 가능하다. 좀 더 꾸미고 싶으시다면 서브 카테고리의 이 플립플랍 제품들이 더 괜찮지 않나 생각까지도 해요. 이 브랜드가 로스트 가든의 서브 브랜드여서 질적인 부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뭐 이지 폼러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 가던 그 느낌 가는 거죠. 트렌디한 맛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커버낫의 이 커버라이드가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해줘야 할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가격 내에서 대충 신을 수만 있게 해주면 괜찮은 거니까. 나이키 마인드 001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걸 꾸밀 때는 전 신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기타 제품들도 한번 볼게요. 슈펜의 논슬립 워킹화인데 싸죠. 슈펜 생각보다 편합니다. 싼 게 중요하시면 이거 사셔도 괜찮아요. 스케쳐스 이 제품 그냥 편한 게 좋으면 사십시오. 끝났습니다. 근데 편한데 꾸민 느낌도 주고 싶으시면 저는 이 미프잭이랑 소슈의 콜라보 모델 이번에 재입고도 됐거든요. 정말 높게 치는 제품이라서 예쁘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도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프로스펙스의 노바 제품도 뭐
할인을 진짜 잘 사용한다면 지점이 있어요. 마라톤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어쩌다가 세일이나 쿠폰 잘 쓰면 쓸만하죠. 코오롱의 트레일러너도 마찬가지로 세일을 좀 하면 볼만한 지점이 있고, 미즈노의 레이서 트레일도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볼만하죠. 살로몬의 XT6는 여름에 신기에는 괜찮아요. 제가 다른 시즌에 살로몬이 좀 아쉽다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좀 다릅니다. 팀버랜드 부츠는 여름에 신기 애매하지만 부츠의 맛을 내주기에 얘만한 게 없는 건 팩트. 보트 슈즈 같은 경우에도 핀터 맛 좋아하시면 갈만하죠. 근데 호불호가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건 아셔야 해요. 그리고 빨리 질려요. 미즈노 프로패시도 옛날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요. 한 번도 빵 터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적당하게 그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터지고 있어서. 캐치볼 스니커즈는 가격이 좋으면 볼만하죠. 벨리에 녹턴인데요. 벨리에가 스니커즈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전 막 독보적인 지점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알쌍한 신발 트렌드를 남들이랑 안 겹치게 즐기기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바토즈의 히포 제품인데 요새 다시 약간 두툼한 신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느낌 잡아주기에 뭐 그럴싸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셔링 로퍼를 빼고 갈 수가 없죠. 더로우에서 이 제품을 낸 다음에 진짜 수많은 브랜드에서 셔링 로퍼를 뽑아요. 하나의 갈래를 부흥을 도운 셈이죠. 그래서 아이코닉한 제품이라 얘는 당연히 괜찮고요. 자라에서 나온 이 제품도 가격 대비 충분히 느낌 살릴만한 제품이고, 카하라의 이 제품 지금 특정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고 있긴 한데 매력이 있는 건 팩트죠. 로스트 가든의 셔링 로퍼도 볼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얘는 뒤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 제품도 있는데 저는 둘 다 매력이 있다고 봐요. 소유레슈어에서는 셔링 로퍼긴 한데 그 느낌을 좀 더 특별하게 이런 느낌으로 살렸죠. 매니아층에게는 충분히 강점이 있고요. 제가 이 제품 보자마자 반했어요. 이 실루엣 보시면서 너무 과감한 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 최근에 그 뾰족 부츠 유행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면서도 스트릿한 맛을 살려주는데 개성 있는 느낌으로 입을 때 압도적이에요. 섹시한 맛도 충분하게 살릴 수가 있고 플레어랑 합도 좋고 여타 핏들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죠. 같이 들어있는 클립을 써서 취향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고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얌전하게 룩에서 조용히 있는 편은 또 아닌데 강점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인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쉽기 어려운 제품. 아웃솔이 일단 말이 안 된다 싶어요. 디자인 진짜 잘 잡았고 제가 이번 신발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에탄올픽에서 가장 먼저 다루기로 결정을 했던 제품인데 얘 심지어 이번에 재입고도 하더라고요. 콜라보 모델치고 진짜 인기가 좋았다는 그 방증이라고 봅니다. 셔링 로퍼가 한 차례 빵 터진 이후로 많은 곳들에서 셔링 로퍼들을 뽑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품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얘인데요. 마스포켓과의 협업을 진행한 제품으로 이쪽에 스티치가 있고 실루엣 되게 잘 잡아주던데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히 매력을 잡았다. 전체적으로 신발에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쪽에 페니로퍼 디자인으로 동전 끼울 수 있게 동봉해준 것도 되게 귀엽고 좋았습니다. 신발 자체의 착화감을 비롯해서 발 잡아주는 느낌까지도 괜찮으니까 사이즈만 잘 고르시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다는 게 이곳저곳에서 티가 나는 제품. 이번에 제가 진행하면서 기대가 컸는데 실물에서도 그만큼의 기대를 잡아줬던 제품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얘를 고를 것 같아요. 상당히 사각진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게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게 잡아주고 흐르듯 잡아주거든요. 근데 신발끈 활용하지 않는 모델임에도 뒤꿈치가 정말 안정적으로 자기를 잡아요. 그거 좋았습니다. 요새 슈레이스 없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쉬울 수가 있다는 거 저 감안하거든요. 신발끈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상당히 괜찮아요. 신발 자체의 구성도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베지터블 카우레더에 오솔라이트에 지탱 잘 되고 전체적인 만듦새 괜찮고 심지어 홍창에 고무창을 덧대기까지 했어요. 얘는 발이 진짜 자주 갔습니다. 매력 있어요. 여름에 위로 올라오는 신발들을 반바지에 조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맛을 살려서 다룰 때 분명 강점 있게 다룰 만한 신발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컨버스 재해석 제품들 진짜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타 제품들이랑 느낌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펑키하기보다는 적당히 키치하고 그게 무던하게 옵니다. 대표적인 몇몇 제품들이랑 느낌이 다른데 개성이 있는 느낌이라 괜찮았고요. 킨츠랑 관련 있는 곳답게 완성도에서 딱히 뭐 아쉬운 거 없었습니다. 첼시 부츠처럼 이렇게 착용감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좋았고요. 불편하지 않은 적당한 레더 하이탑, 컨버스 재해석. 근데 느낌이 꽤나 좋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지난 콘텐츠에도 등장을 했었던 제품이죠. 조셉트가 특히 가성비로 끝내주잖아요. 그리고 보트 슈즈는 여름에 특화된 신발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반바지 합이 좋아요. 얘 차심 가죽 들어가고 아예 단정하기보다는 캐주얼하게 좀 더 풀려있는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좋거든요. 이곳저곳 활용하기도 괜찮은데 신발 자체의 완성도까지도 좋으니까 제가 상당히 높게 칩니다. 호불호는 갈리겠죠. 이게 보트 슈즈라는 그 갈래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양한 스타일링이 전부 가능하기도 하고 핀터, 캐주얼을 비롯해서 막 신으시는 분들한테도 고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등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보트 슈즈가 여름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보다는 좀 더 섹시한 맛이 있죠.
보셔야 할 점은 초경량 홀스레드 제품이라는 점이고, 일반적으로 무거울수록 강한 가죽 재화들인 건 팩트. 근데 여름에는 이게 적당히 가볍지가 않으면 발이 안 가요. 발이 안 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편하고 가볍고 분위기 잡을 수 있어서 호감이고, 덤브러싱 들어가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꽤 잡아주는 맛이 있는데 착화감도 괜찮고, 야세에서 이런 섹시한 맛을 좀 잘 잡아주는 감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실만한 제품이 맞습니다. 페몬트의 제품인데요, 여기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죠. 특정 제품들의 강세 이외에도 가격적으로 괜찮은 점도 있고 만듦새도 좋아요. 오늘 볼 얘는 많이 잘 나가던 친구의 아더 컬러예요. 아예 새까맣게 나온 제품인데, 원래 포스 디자인을 연상시키면서도 재화의 터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잘 신으시던 제품이 새로운 컬러로 나온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제품이 하나 정도 있어야 하는데 남들이랑 너무 겹치는 건 아쉽다 싶으실 때 깔끔한 검정 스니커즈의 롤을 가져가지만 재미가 너무 없지는 않은 그런 제품으로서 매력이 있다고 봐요. 좀 정권 찌르기 같은 제품이라서 다른 부분을 화려하게 갈 때 분위기를 콱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홀스레더 뮬인데요, 납작하면서도 앞은 좀 귀엽게 빠졌죠. 연상되는 방향성이 꽤 진지하게 괜찮아요. 내부는 코르크랑 러버를 함께 썼고 천연고무 아웃솔도 써졌고요. 그래서 꽤나 편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트랩 쪽 버클을 황동색으로 잡아준 덕분에 말가죽 느낌이랑 잘 붙어요. 빈티지한 향취가 있고 스펙 대비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볼 지점이 있고요. 드럼워싱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없는데 예쁘고 저렴하다, 그런 느낌의 예쁜 클로그라서 그럼 제가 낮게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힘 빼고 다니는데 힘 준 것 같은 그 맛은 인정해줘야 하고, 이번 실물 진행에서 두 번째 샌들이죠. 이소의 지금 이 제품도 잘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많이 가볍게 막 신기에 좋죠. 샌들로서 이거는 진짜 좋은 강점이에요. 근데 막 신는 신발로서의 분위기가 아니고 느낌있게 뽑히거든요. 그래서 높게 치고 싶은 건 착화감 말고도 전체적인 실루엣이랑 색감 사용 등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불하게 될 가격 대비 높은 지점들을 잘 뽑았어요. 카테고리별로 챙겨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소라는 곳이 보여주던 그 신기하고 개성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덜 녹아있지만 그만큼 낮은 호불호로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신발로 느껴졌습니다. 발이 자주 갑니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매번 제 영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